왜 나는 삶의 줏대를 세워 나답게 살아가지 못할까? 남들이 두려워하면 나도 두려워지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면 나도 따라서 손가락질한다. 남이 웃는 대로 따라 웃고, 남이 우는 대로 따라운다.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의 나는 순간마다 주위의 생각과 말에 흔들린다. 어느 순간 눈치 보며 사는 가짜 나로 살아간다. 남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찾고 남에게 보이는 나를 통해 행복을 찾는다.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지 굳게 다짐해도 마음을 살피며 살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의 나와 본래의 나가 끊임없이 갈등하며 나아가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일기 자주 쓰시나요? 저는 자주 쓰는 편은 아니지만 마음의 정리가 필요할 때 일기를 쓰는데요. 생각이 아주 복잡할 때 한 줄 두 줄 일기를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나에게 격려도 하고 충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 내면의 나가 현실의 나보다 확실히 조금 더 강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면의 나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북스에서 펴낸 박수밀 작가의 오우아입니다. 나는 나를 벗삼는다.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고자 했던 옛 선조들의 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특히 박지원, 이덕무, 박재가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고전문학자인 박수밀 작가가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해온 인물이라고 해요. 이외에도 이규보, 유몽인, 장혼, 이익, 정약용 등 훌륭한 학자들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고스란히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1부, 나는 나를 벗삼는다에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부, 마음을 바꾸면 삶이 아름답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길. 그리고 3부, 멈춤을 알면 오래 간다. 욕망을 다스리는 길. 4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당당히 혼자서 가는 길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내 위주로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부족한 면을 갈고 닦아서 참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오우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벗삼다. 살다 보면 깊이 외로울 때가 있다. 관계가 틀어져서 외롭고 내 막막함을 누구도 답해줄 것 같지 않아 외롭다. 외로우니까 사람이 그립고 누군가를 간절히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항상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술잔을 나누고 웃는 얼굴로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람은 있어도 좋은 날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눌 벗은 찾기 어렵다. 조선 후기의 시인 이덕무는 마음에 꼭 드는 시절에 마음에 꼭 드는 친구를 만나서 마음에 꼭 맞는 말을 나누며 마음에 꼭 맞는 글을 읽으면 이것이야말로 지극한 즐거움인데 그런 일이 어찌도 적은가라며 탄식했다. 이렇게 참다운 친구를 얻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나는 나를 벗으로 삼는다라 말한다. 눈 오는 새벽, 비 내리는 저녁에 좋은 벗이 오질 않으니 누구와 얘기를 나눌까? 시험 삼아 내 입으로 글을 읽으니 듣는 것은 나의 귀였다. 내 팔로 글씨를 쓰니 감상하는 것은 내 눈이었다. 내가 나를 벗으로 삼았거늘
다시 무슨 원망이 있으랴. 눈 내리는 새벽, 비 내리는데 홀로 있는 밤은 더욱 외롭다. 그러나 곁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다. 듣는 사람 없고 보는 사람 없다 한들 무슨 상관이랴. 글을 읽으니 듣는 것은 나의 귀이고 글을 쓰고 있자니 감상하는 것은 내 눈이다.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나를 가장 아끼는 건 오직 나뿐. 나는 나를 친구 삼아 스스로 즐기도록 하겠다. 이덕무는 나는 나를 벗삼는다는 말을 자신의 호로 삼아 오우와 거사라고 스스로 일컬었다. 자기 자신을 친구 삼으려는 심리에는 고단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려는 자의식이 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속을 터놓을 사람이 없더라도 내 품위와 내 자존감을 나 스스로 지키겠다는 마음이다. 노자는 나를 알아주는 이가 드물다면 나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고 했다. 주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적더라도 나는 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면 된다. 삶이 외로울지언정 그 외로움을 기꺼이 사랑하고 내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조선 후기 문신인 이연진도 나는 나를 벗하고 남을 벗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한 사람이니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 홀로됨을 사랑하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자 했다. 박쥐의 처지를 생각해보라. 박쥐는 외롭다. 새 부류에 속하자니 새끼를 낳고 짐승에 속하자니 날개가 있다. 쥐라고 하기도 새라고 하기도 애매한 처지이다. 어느 한쪽에 소속되어야 안전한데 여기에도 저기에도 끼지를 못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그러나 박쥐는 박쥐일 뿐 굳이 어느 쪽에 소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박쥐는 박쥐면 족하다. 오히려 박쥐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다만 내게 속했을 뿐이다. 나는 내게 속했다. 이 자존감이 세상을 당당히 홀로 가게 한다. 이해관계에 얽매일 필요 없으니 푸른 것은 푸르다 하고 붉은 것은 붉다고 말한다. 홀로 가는 길은 자유로운 길이다. 지금은 혼밥 혼술의 시대. 당당하게 혼자 살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행위가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물론 세상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관계는 여러모로 중요하다. 그러나 억지로 무리에 끼고 관계에 연연할 것은 없다. 우리 사는 세상은 관계과잉 시대가 아니던가. 나는 내게 속했고 나는 나를 벗삼는다. 이 마음으로 무소의 뿔처럼 가면 그뿐이다. 마지막을 처음처럼. 진왕이 천하를 통일하기 직전의 일이다. 진왕은 막강한 군대와 뛰어난 통솔력으로 전국의 7개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다. 천하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 왕은 마음이 느슨해져 신하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향락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90쯤 되는 노인이 진왕을 찾아왔다. 용모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진왕이 물었다. 100리나 되는 먼 곳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집을 떠나 90리를 오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흘 동안 10리를 걸어 겨우 도착했습니다. 나머지 10리 오는데 열흘이나 걸렸단 말입니까? 처음엔 열흘 만에 90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해서 쉬고 난 다음에 다시 걸었더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열흘 걸려 간신히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90리까지 온 것은 거의 다 온 것이 아니라
안 오른 셈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를 담은 비유였다. 정신이 번쩍 든 진왕은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고 분발해서 마침내 천하통일의 과업을 이루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 사이 긴장이 풀어지기 마련이다. 이젠 그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그러나 삶에는 거의 다 잘해놓고도 초심을 잃거나 마무리를 엉성하게 하는 바람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 서경의 여우에선 9길의 산을 만들면서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 공이 무너진다네 라고 했다. 흙을 쌓아 산을 만들어 9길의 높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 삼태기의 흙을 나르는 데 게을리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조금만 더욱 노력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긴장의 끈을 놓거나 마무리 단계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학문은 비유하자면 산을 쌓는 것과 같다. 마지막 한 삼태기를 붙지 않아 산을 이루지 못하고 중지하는 것도 나 자신이 중지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땅을 고르는 것과 같다. 평지에 한 삼태기를 부어서 나아간다 해도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힘을 다 쏟지 않아서 일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내가 자초한 일이다.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먼저는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도덕경 64장에서는 마지막을 처음처럼 신중히 해간다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일이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마음은 처음처럼의 태도이다. 내가 맨 처음에 지녔던 마음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실패가 적을 것이다. 목표를 향해 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느슨해지고 권태가 찾아온다. 처음의 각오가 한결같이 유지되기란 참 어렵다. 오랫동안 반복되는 일에 지쳐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라는 마음이 든다. 흐지부지 되다가 용두사미로 끝나기도 한다. 그러나 삼태기 하나를 채우지 못해 하던 일이 물거품이 된다면 무척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다. 거의 다 잘해놓고 마지막 삼태기 하나를 채우지 못해 실패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야 되겠는가. 일을 이룬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까지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마음을 쏟아 끝까지 노력했다. 초심과 열정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다만 결과를 얻기에 앞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는 사실이다. 스티브 잡스는 말한다.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소똥구리는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큰 것, 비싼 것을 좋아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인가 보다. 심지어 낮은 데로 향해야 할 교회와 절도 큰 건물을 자랑한다. 장관이나 의사는 귀하게 여기고 농부나 청소부는 하찮게 여긴다. 더 큰 문제는 나의 큰 것으로 남의 작은 것을 무시하고 깔본다는 데 있다. 나의 큰 차로 남의 작은 차를 무시하고 나의 큰 집으로 남의 작은 집을 비웃는다. 내가 걸친 비싼 옷으로 남의 평범한 옷을 깔보고 나의 높은 지위로 남의 낮은 지위를 무시한다. 큰 것, 비싼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너도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라는 폭언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나는 꽃 중에서도 안개꽃을 좋아한다. 안개꽃은 장미나 백합 주변을 둘러싸서 화려한 꽃을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있어도 눈에 띄지 않는 존재, 작고 평범한 존재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고 보잘것없는 꽃 덕분에 장미는 더욱 빛난다. 오히려 안개꽃은
어느 꽃이든 가리지 않고 어울리면서 자신만의 존재 가치를 발한다. 모든 존재는 각자 쓰임새와 역할이 다를 뿐 그 가치는 동등하다. 이것이 더 낫다거나 저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각자 상황에 적합한 쓸모가 있을 따름이다. 의사는 병을 고쳐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고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는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어 세상에 공헌하는 것이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세상은 한층 아름다워질 것이다. 솥동구리는 솥동경단을 스스로 아끼기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용도 여의주를 가졌다고 해서 스스로 뽐내고 잘난 체하며 저 솥동경단을 비웃지 않는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에만 눈길을 보낸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일상의 평범하고 작은 것에 있다. 이덕무의 여의주와 솥동경단 비유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이야기한다. 용의 턱 밑에는 여의주가 있다. 여의란 뜻대로 된다는 뜻이니 여의주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슬이다. 사람이 이 구슬을 얻으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구슬이다. 반면 솥동구리에게는 솥동경단이 있다. 솥동경단은 소의 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냄새도 고약하고 더럽다. 솥동에 미끄러지면 정말 재수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솥동구리는 솥동경단을 잘 보관했다가 식량으로 삼기도 하고 알을 낳기도 한다. 여의주와 솥동은 하나의 상징적 코드다. 여의주가 중심가치, 귀한 것, 쓸모있는 것을 상징한다면 솥동은 주변가치, 천한 것, 쓸모없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솥동구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의주가 쓸모없다. 솥동구리에겐 오직 솥동경단만이 필요하다. 용도 솥동구리에겐 솥동이 필요한 걸 알기에 자신에게 여의주가 있다고 해서 솥동구리를 비웃지 않는다. 이것이 더 낫다, 저것이 더 낫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각자 상황에 적합한 쓸모가 있을 뿐이다. 하늘의 눈으로 보면 중심과 주변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무엇이 더 귀하다거나 천하다는 생각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차별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겠다. 남들이 하찮게 여겨도 나는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것이 내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임을 잘 안다. 다른 것은 다양한 것 중에 하나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솥동구리는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바람보다는 햇볕으로.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면 남을 이기고 올라가려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너만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다는 물귀신 심리가 발동해서 내가 당하면 똑같이 복수하고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상처를 준다. 급기야 서로의 가슴에 분노와 원망만이 남고 공생이 아닌 공멸의 길로 나아간다. 양나라와 초나라 농부 이야기는 악을 선으로 풀 때 서로가 함께 살 수 있음을 전한다. 전국시대의 양나라와 초나라는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국경의 접경지역에 사는 두 나라 농부들은 모두 참외를 길렀다. 마침내 참외를 수확할 시기가 되었다. 양나라 농부들의 참외밭엔 품질 좋은 참외가 주렁주렁 열려 맛도 좋고 수확도 많았다. 반면 초나라 농부들의 참외는 맛도 없고 품질도 형편없었다. 양나라 농부들은 참외밭을 부지런히 가꾸었지만 초나라 농부들은 게을러서 물을 제때 주지 않은 탓이었다. 하지만 그 사정을 모르는 초나라 농부들은 질투심이 타올랐다. 한밤중에 몰래 양나라 참외밭에 가서 참외를 전부 짓밟아 버렸다. 다음 날 현장을 찾은 양나라 농부들은 단단히 화가 났다. 우리도 초나라 참외밭을 뭉개버립시다. 그때 마을의 현령이었던 송취가 나서며 달랬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둘 다 망할 뿐입니다. 그러고는 농부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이듬해 봄, 양쪽 농부들은 다시 참외를 심고 길렀다. 양나라 농부들은 여전히 부지런했고 초나라 농부들은 여전히 게을렀다. 시간이 흘러 수확철이 되자 초나라 농부들은 자신들의 참외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참외밭에도 참외가 주렁주렁 열린 것이다. 들뜬 초나라 농부들은 혹여 이번엔 양나라 농부들이 자기들의 밭을 망가뜨릴까 걱정되어 밤에 몰래 참외밭을 지키기로 했다. 밤이 되자 예상대로 양나라 농부들이 초나라 참외밭으로 몰려왔다. 조금 더 지켜보던 초나라 농부들은 깜짝 놀랐다. 양나라 농부들이 초나라 참외밭에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송취가 지시했던 일은 정기적으로 초나라 참외밭에 가서 물도 주고 풀을 뽑아주는 일이었다. 그제야 초나라 농부들은 왜 자신들의 참외밭에 품질 좋은 참외가 열렸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초나라 농부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크게 부끄러웠다. 곧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양나라 농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사연을 들은 초나라 현령은 초나라 왕에게 보고했고 초나라 왕은 양나라 왕에게 선물을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하여 두 나라 농부들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게 되었고 두 나라도 더욱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이로부터 참외에 물을 주는 의로움이라는 뜻의 관과지의라는 말이 생겨났다. 양나라 농부들은 초나라 농부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다. 그랬을 때 상대방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서로가 더욱 질 좋은 참외를 수확할 수 있었다. 진정 멋진 삶의 태도는 먼저 손을 내미는 데 있다. 임진왜란 때 김충선은 원래 일본인이었지만 조선 사람의 착한 심성에 감동해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이다. 그는 대구 달성에 정착해 살면서 두 아내와 10명의 자녀를 두었다. 하지만 조선으로 귀화한 그를 사람들은 곱게 보아주지 않았다. 그를 이방인 취급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하지만 김충선은 그들과 맞서는 대신에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가훈을 두며 자녀들을 교육했다. 남이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남이 잘못하거든 덮어주라. 남이 나를 해치려 해도 맞서지 말고 남이 나를 비방해도 묵묵히 참으라. 그러면 해치던 자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비방하던 자는 스스로 그만둘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마음이 성숙한 사람은 내면이 스펀지와 같아서 자신을 향한 먹물을 안으로 흡수할 줄 안다. 거센 바람보다는 따뜻한 햇볕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나를 해치는 자에게 앙심을 품기보다는 묵묵히 참고 선으로 대한다면 해치던 자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비방하던 자도 멈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 살고 나도 사는 좋은 묘약이다. 벗이라 함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가 아니라 나의 허물을 걷어주는 이라고 합니다. 외롭고 지친 내가 나를 벗삼되 한번 조용히 물어봐야겠습니다. 나는 나를 벗삼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힐링필드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